나정숙의 생활실험실 16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나정숙입니다.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도 다양한 곳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남녀 차별 철폐와 여성 지위 향상을 높이는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월 8일에는 여성들에게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 행사가 실시되고 있죠.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났지만 근로 여건을 개선했던 우리 뜨거운 여성들의 함성을 잊지 않고 그 의미를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안산 지역에서 성평등 정책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성단체인 함께 크는 여성 울림의 김혜정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음악을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미래를 듣겠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며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발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 날 사랑하는 네 맘도 같을 테니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단원 FM 방송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오늘 김혜정 함께 크는 여성 울림 대표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김혜정 대표님은 울림에서 사무국장님으로 활동하신 실무력과 전문성을 겸비하신 여성운동가입니다. 김혜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혜정 대표님 꼭 저희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특히 그리고 3월 달에는 38 여성 대회도 있고 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일하실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에 함께 오심을 정말로 감사드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김혜정 대표님 간단한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9년 차를 맡고 있는 안산의 여성 공동체 함께 크는 여성 울림의 김혜정입니다. 생활실험실 애청자로서 직접 해당 프로에 제가 초대되어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애청자시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열혈 애청자입니다. 네. 이렇게 애청자께서 직접 나오셔서 우리 안산 지역의 안산 여성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크는 여성 울림은 저 신도시에 호수동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울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단체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시민들이 모여서 배우고 또 실천하고 그리고 서로 힘주고 힘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지역의 여성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누구나 들락거릴 수 있는 지역 사랑방 같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랑방 같은 곳이군요. 저도 한번 놀러 가봤는데요. 정말 그 속에는 책도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토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말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소모임이 굉장히 활발한 단체 같아요. 네네, 맞아요. 저는 소모임을 기반으로 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페미니즘 교육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월경권 캠페인, 네. 예, 그리고 평등 명절 보내기 캠페인, 뭐 이런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지역의 중요한 이슈에 함께 연대하면서 힘보태고, 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한 9년 정도 된 그런 단체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네, 저희가 아. 올해 9년을 맞았습니다. 네. 아마 우리 지역에 여성단체가 몇 곳이 있는데 또 울림도 우리 여성들의 성평등한 사회 또 우리 안산 시민들에 대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는 단체이군요. 네. 대표님 올해 38 여성대의 슬로건이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라는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38 여성 세계의 날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올해 38 여성의 날은 코로나로 그동안 잘 열리지 못했던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광장에서 여성들이 직접 만나서 서로 얼굴 보면서 축하하고 또 서로의 의지도 다지는 그런 기쁜 날이었고요. 그래서 전국의 여성들이 서울의 광장에 모였고 저희 울림도 여성 행사에 함께 하려고 그래서 서울 광장에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였고 네.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렇게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가 봐요. 네네, 다양하게 다들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우리 한국은 솔직히 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여가부 폐지 이슈도 있고 여성 정책들이 퇴행하고 있는 이 시기에 긴 하지만 네. 광장의 에너지가 상당히 엄청나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올해 그랬습니까? 올해도 활기차고 뜨거워서 네. 얘가 폭풍 감동이 몰려올 정도로 네. 예. 사실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전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건데 또 한쪽에서는 성평등한 사회 다 만들어진 거 아니냐. 굳이 왜 여성만을 위한 평등을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사회의 한쪽 부분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네네,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의 정부도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네. 하지만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에는 대체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직도 세계 곳곳에 여성들의 평등성이나 또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확장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세계 여성의 날 매년 이렇게 광장에 가서 여성들을 만나시나 봐요. 그런 여성들의 그 부르짖는 구호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주로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은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네. 구호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행의 시대를 넘어 네.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네. 이런 구호. 네. 그때 시대 흐름을 대변하고 반영해서, 있군요. 네. 반영해서 반영해서. 구호들이 정해지고 있고요. 네. 네. 올해는 조금 더 절절하고 절실하고 네. 이러다가 이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축소되고 이런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 안산에는 그러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어떤 행사가 있나요? 예전에는 저희 안산에 있는 여성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네.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조금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못하고 있었고 올해도 저희가 서울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네. 지역 행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게 약간 아쉬운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몇 년 전에 임진가게에서 여러 여성들이 모여서 그 색동에 그 스카프를 메고서 네, 또 저희도 그때 있었어요. 그 있으셨어요. 평화의 네. 행진을 했던 네, 기억이 네. 납니다. 사실은 여성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평화로운, 그렇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대표님?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38 세계 여성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정말 공정한 사회, 성평등한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세계 여성의 날에 더 의미를 두고 많이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대표님? 네. 참 우리 이런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들이 말하는 것이 어쩌면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한쪽 소수의 목소리로만 그냥 생각하는 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요. 제가 오늘 노래 선곡을 하면서 사실은 고민이 좀 됐어요. 이런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담는 그런 곡들은 어떤 거가 있을까 했는데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좀 담고 아니면 또 함께 평등한 사회를 가는 그런 부분의 노래 꽃다지의 민들레처럼이라는 노래를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같이 들으시고 우리 김혜정 대표님과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투혼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대도 민들레처럼 모지고 모지니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투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단원 FM 나정숙의 음악실 김혜정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김혜정 대표님은 안산 지역에서 여성들의 문제, 여성들의 사회 참여, 또 여성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셨는데 그 중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월경용품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조례 제정까지 성과를 올리는 일을 하셨는데요. 김혜정 대표님 이렇게 울림에서 추진하신 여성 청소년들의 월경용품 보편적 지원의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만 사실 안산의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제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앞에 계신 저기 나전 의원님의 의지와 역할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울림도 여성의 성적 권리나 재생산권 보장 차원에서 늘 월경과 월경권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네, 당시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네. 차였었고 네, 안산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2021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보편 지급과 관련된 설문조사도 진행했고, 네, 예, 이걸 바탕으로 토론회도 진행했었는데요. 또 당시에 월경과 관련해서 저희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수 있는 월경 수다회 이런 네. 것들도 저희 만들어서 함께 했었죠. 그렇죠. 그때 의원님도 오셨잖아요. 네, 저도 함께 그때 여성 청소년들의 월경에 대한 본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솔직하기도 했고 사실은 그런 말을 하기 쉽지 않았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체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들의 월경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부분에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죠. 네네. 사실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터놓고 얘기할 공간이나 대상들이 많이 필요한데 할 곳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그냥 교육, 네. 단순한 교육으로는 아이들의 궁금증이 잘 해소되지도 않고 또 원하는 교육도 사실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래저래 불만이 많은 찰나였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더 많은 자리들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실은 깔창 생리대가 사회 문제가 돼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월경용품 지급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네네. 하지만 그거는 저소득층 여성들의 어떤 선별적인 지원이어서 여성 청소년들이 본인이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드러내는 빈곤을 부분에 입증해야 되는 네, 거죠. 빈곤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에 굉장히 곤란해했었는데 네. 너무나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월경용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 이것이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또 우리 울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네. 이렇게 월경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도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예, 다 뭐 생리용품이니 보건용품이니 이런 용어를 썼죠. 예, 타 시의 경우에 보면 거의 위생용품, 예. 보건위생용품 이런 예.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의 저희 월경용품 지원 조례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이 제목에 월경이라는 말을 담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월경이라는 말을 쓰는 걸 터부시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말하기가 좀 꺼려하죠. 예, 여성의 몸과 생리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네, 예. 그래서 우리는 한 차원 더 끌어올렸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자랑스러움이 좀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도 자연스럽게 여성 청소년의 월경용품 보편적 지원 이렇게 조례를 네. 제목으로 삼더라고요. 네,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어떤 지자체의 의원들이 또 문의도 왔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이 용어의 사용, 월경이라는 용어의 사용의 그 의미성, 그 부분이 중요한 건가 봐요. 그렇죠? 네네,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몸을 네. 보는 사회적 인식이 게 의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월경이라는 용어나 월경하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금기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남성 우월 의식이나 뭐 가부장제 IS에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인식이. 예, 혐오 네. 같은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모든 여성들은 누구나 가임기가 되면 월경을 다 하잖아요. 네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죠.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래서 여성이라면 싫든 좋든 하게 되는 이게 생리 현상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성이 몸이 비정상적이라거나 내지는 열등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바라보면서 터부시하는. 월경하는 것 자체를 비정상적인 거로 네, 보고. 그리고 월경하는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입으로는 모두가 다 모성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모성이라는 말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모성을 보호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정작 음. 월경하는 여성에게는 예,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라보는 예, 거죠. 그 심각한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다른 외국 사례, 유럽의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여성들의 월경용품을 공공기관에 다 비치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나라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네. 뭐 유럽, 뭐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 뭐 이런 북유럽을 비롯해서 최초로 이제 전 여성들에게 월급용품을 지급하기 시작한 스코틀랜드, 아, 스코틀랜드요. 네, 이런 나라들, 뭐 영국, 대체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공공재로 인식을 하면서 보편 지급을 하기 시작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우리도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한데 아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까지도 못 가고 있잖아요. 네, 못 가고 예, 있죠. 일단, 경기도도 사실은 여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진행하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가 보편적으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데는 우리 안산이 최초였고요. 안산에서 시작하니까 안양 또 뭐 수원 뭐 네네. 이렇게 점점 해서 맞아요. 지금 화성도 한다고 그러고 네. 점점 늘어가고 네, 있더라고요. 23곳이 지금 올해는 23곳이나 하고 예, 있어요. 예,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처음에도 우리가 공공 화장실에 휴지를 놓기 전과 놓은 후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휴지를 도입했을 때, 아니 그걸 다 놓으면은 다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가져갈 건데 예, 말도 안 된다, 뭐 말도 이런 안 얘기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있었죠. 이제는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꾸고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보편적인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노력을 멈추지 않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 도입을 해서 이걸 확대해 나간다면 나아가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대학생, 네. 그리고 일반 여성들에게도 보편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울림과 함께 안산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적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알아봤더니 서울시는 공공기관에다가 월경용품을 비치해 놓고 그리고 또 학교 교육청하고 같이 협약해서 아이들 학교의 화장실 특히 여성 청소년 화장실에다가 비치를 해놓는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것이 먼 남의 나라 얘기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도 그러면 서울이나 다른 광역단체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표님? 예, 서울도 공공생리대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뭐 어디 곳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경기도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선거 있었을 때 네. 예, 안산 시장님에게 저희들도 이제 제안서를 정책 드렸고 협약을, 제안서를 드렸고 공공생리대를 좀 비치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겠다고 네. 답변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우리 안산 지역이 우리 여성 청소년들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금 월경용품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죠. 네네. 네, 바우처로 지급해서 편의점에 가서 본인의 어떤 몸 상태에 맞게 찾으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원하는 용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걸 사실
아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어머님들도 있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제대로 그거를 또 안내를 안 하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간단하게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에 사는 여성 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홍보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해서 안내를 네. 받을 수는 있어요. 네.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거든요. 아,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홍보뿐만 아니라 사실 안산시 올해 예산을 보니까 홍보비로 한 3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홍보라고 하면 이제 안내용, 바우처 안내용 홍보인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월경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네.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월경용품을 사용하는 방법, 네, 그리고 선택 어떻게 내 몸에 맞게 선택하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홍보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네. 조금 안타깝고 좀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렇군요. 지난번에 여성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때 수다 간담회 같이 한 거 네네. 그런 것들을 학교별로 아이들한테 같이 의견을 듣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죠. 좋겠죠. 근데 이 우리 여성의 몸이 아기를 출산하고 또 그 전에 임신하고 또 월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월경을 보는 그런 눈이요. 어떻게 하면 조금 이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정말 좀 막막하고 좀 갈 길이 먼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식의 문제를 좀 바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월경이나 생리라는 말을 이제 금기시하고 잘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관습이나 문화적 관념들이 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월경을 말하는 언어만 해도 5천 개 정도가 있대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뭐 달거리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다행히 그 정도면 우리가 영어로. 매직이라든가 텔레비전 광고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월경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잘 생리나. 사용하죠. 네. 그날 매직 그리고 대자연 여러 가지 뭐 그날이 왔다 뭐 이런 네,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 월경을 월경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홍길동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일종의 여성 혐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네. 그래서 인구 절반인 여성들이 월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월경하는 몸은 정상적인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비효율적인 몸으로 우리 사회는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사회 정책도 월경하지 않는 남자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도 설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노동이나 휴가에 있어서 여성들은 생리휴가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못하죠. 상황. 네. 그리고 예전에 한창 휴지통 없는 화장실 만들었을 때 여성들은 굉장히 난감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꼭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뭐 등산을 잡는다든가 네. 이런 건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는 의식하지 않고 막 행사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준들을 좀 바꿔 나가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경하는 몸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설계돼야 된다. 네, 이제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것이 이제 성평등한 사회로 가는 것이고 좀 더 사회가 정상화되는 길인 게.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사실은 월경을 갑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지에 그 핏자국이 묻으면 그것이 그렇게 창피해가지고 거의 뭐 집에 가거나 혼자 울거나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거나 이것이 예전에 또 있었던데 지금 현재 2023년에도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네, 맞아. 여전히 그렇죠. 네. 무슨 첩보 작전 하듯이 저희 어릴 때도 월경 용품을 까만 봉지에 사서 살짝 몰래 다니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때도 몰래 전달하는.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경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여성 청소년들이 지금은 굉장히 자신만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지만 월경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직의 사회적인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한 여성들의 몸을 같이
함께 손잡고 같이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우리 한국 사회가요, 선진국에 비해서 성평등 지수를 좀 보니까 낮은 편이에요. OECD 국가의 보통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의 경제 지수에 비해서 성평등 지수가 낮은데, 사회적으로는 또 아까 말한 처럼 여성들에 대한 혐오, 이게 상당히 심한 편인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 한국 사회 정말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이제. 네. 예. 근데도 불구하고 OECD 중에서 임금 격차로는 세계 꼴찌예요. 27년째 꼴찌를 하고 있고요. 꼴찌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해도 여성들의 네. 임금은 낮군요. 네네. 그런데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관리직 비율도 이제 세계 146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저희가 125위래요. 152위요? 예, 125위. 125위. 예, 거의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걸 네.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구조적인 차별이 심한데도 여가부를 폐지해야 되고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이렇게 정부가 말하고 있어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성 혐오 문제가 아까 지금 왜 생기는 거냐고 네. 말씀을 지금 하셨죠. 네. 제 생각에는 여성 혐오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자질이나 역할, 능력이 본질적으로 좀 다르고 여성이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열등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래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걸 저희들은 이제 성차별주의라고 부르죠. 네. 예. 기본적으로는 이런 여성 혐오를 전제로 해서 한데다가 특히 우리 사회가 유교의 유교의 잔재. 속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가부장제하에 성차별적 사고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정치나 경제, 사회 전반에 더 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은 호주제의 폐지도 얼마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예. 네. 그럼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이라면 사실 요즘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잖아요. 힘들죠. 예, 신자유주의 시대에 다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남성분들이 불안이 예, 이런 식으로 표출되고 네. 있다고 이제 보는 시각들도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손쉬운 대상인 여성들에게 이제 혐오를 쏟아내면서 화풀이를 하듯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고, 더 화가 나는 건 이걸 이용해서 갈라치기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겨가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 정말 화나죠. 네. 정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 네. 우리 김혜정 대표님의 그 말씀 중에 참 어렵고 답답하심이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라. 네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올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해야죠. 어떻게든지. 네. 예. 음악을 듣고 또 말씀 나눌게요.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아 노래를 듣겠습니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 맘이 태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 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 이는 사람이여라. 그 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김희정 대표님께 제가 아까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성평등 지수가 낮은 상황인데 사회적으로 여성 혐오가 심한 편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해결점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는데 대표님 그 해결점은 사실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해결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묘책이나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묘책이 있었으면 저도 정말 좋겠는데요. 네. 정말 해결책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혐오 표현이나 돼서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하죠. 근데 그건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진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답은 페미니즘에 있다고 봐요. 네. 소수자의 눈으로 세상 보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려면 그러려면 우선 차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되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네. 예. 나는 누군가의 관계에서 항상 강자가 되거나 항상 약자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는 바뀌는 거죠. 예, 강자가 되기도 하고 약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가해를 가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바뀌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행동을 자꾸 돌아보면서 먼지처럼 쌓여 있는 잘 보이지 않는 차별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지 자꾸 살펴보는 것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도 함께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이 일상에서 이루어져야겠고요. 교육을 좀 일상에서. 네, 당연한 거고요.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그냥 다양한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약자와 소수자 입장에서 함께 연대하는 것으로 헤쳐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세상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부터 바로 페미니즘을 시작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보통요 페미니즘 하면요 여성운동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이런 부분을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센 여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언어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페미니즘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거. 네.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물어보면은 저 반대해요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되게 답답한데 예, 페미니즘은 그런 게 아니라 예,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에 함께하는 거. 예. 2030의 청년들은 여성들이 너무 사회 진출이 많다. 그 역차별이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오늘 통계 보셨잖아요. 네. 우리 유리천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예. 그리고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들의 임금의 예, 3분의 1 수준 정도를 와, 받잖아요. 3분의 1 반도 아니군요. 예, 거의 뭐 100으로 봤을 때 63 음. 정도 저희가 받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격차가 심한데도 이런 통계들은 눈 감고 그냥 눈에 보이는 예, 경쟁에서 내가 밀리면 그건 여성 탓이 되는 거고 뭔가 불공정하다는 느낌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런 임금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직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 보면 대체로 여성, 또 뭐 변호사 이런 전문직의 여성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야 그 임금의 차별을 덜 받기 때문에 간다. 그러니 또 여성들이 많은 집단이 많아지니까 이거 여성들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그 부분에 반발이 있어서 여성 혐오가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되게 좁은 시각인 거죠, 사실. 아. 얼마나 성차별이 심하면 특정 성으로 예, 성들이 그 분야에만 몰릴까. 이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차별적인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넓게 보지 않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라. 아니 뭐 2020년대에 무슨 여가부가 있어야 되냐. 뭐 남성부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성 혐오 차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예, 그렇죠. 여성 성평등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강화해야 되는 민주주의를 것이고요. 만들기 위한 예, 하나의 예. 필요한. 저희의 구호는 이제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네. 성평등한 세상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온다고 볼 수 없죠. 성평등한 사회가 민주주의다. 예.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이 국회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지난달 말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때 다행히 포함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 이유는 당연히 지난해부터 수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엄청난 저희들이 뭐 시위를 하거나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온 결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폐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논의 테이블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뭐 어쨌든 더 이상의 태행을 막고 미진한 성평등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연대를 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 여가부를 모든 정부 기관에 녹여서 들어가서 정책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런 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모든 그 정부 기관에다가 녹여내면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성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졌다면 뭐 그렇게 한들 큰 문제는 없겠지만 네. 지금의 여성가족부도 권한을 제대로 갖고 예산이나 권한 측면에서 그렇게 크지 예산이 않거든요. 굉장히 적죠. 적은 부분을 네.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런 나라에서 저희가 뭐 구조적 차별이 없으니 그렇게 분산시켜야 된다. 분산돼서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게 권한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건. 네. 그런데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예, 오히려 지금의 여성가족부를 더 강화된 뭐 성평등부로 성평 이름을 네. 바꿔서 좀 더 확실하게 성평등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 뭐 사실은 가족이라는 그 단어도
성평등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네. 1인 가구가 많은데 지금은 훨씬 더. 여성을 늘 가족과 묶어두더라고요. 네. 개별적인 존재로 쓸 수 없는 존재들인지 왜 이렇게 가족하고 같이 묶는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평등한 부서의 가장 큰 중요한 그 사업이나 철학은 뭐 해야 됩니까? 중요한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 아이들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의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계속 줄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성 청소년부, 여성 가족부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하나의 편차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여성 가족부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가족에 국한되어 있거나 취약계층들을 돕는 것 그리고 뭐 성폭력 예방이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들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지. 네. 사실 기본적인 여성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뭔가를 하는 일들은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예. 성주류화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성주류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는 별로 손 놓고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뭔가를 다 했는데 실적은 없고 그렇다라고 자꾸 공격을 하는데 너무 부족했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지금은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고 강화시켜야 나가야 될 때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 한쪽을 배제하거나 또 한쪽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거나 이러는 게 아닌데 어쩌면은 인식을 제대로 또 못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인터넷에서 이런 말들이 또 떠돌더라고요. 모든 부처들이 다 좀 정책을 잘못 집행하거나 뭐 할 수는 있어요. 네. 늘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성가족부도 미진한 게 있지만 그렇다고 폐지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국방부가 잘못했다고 해서 국방부 폐지해야 되나요? 그렇지 라고. 않죠. 예, 통일부가 잘못했다고 통일부 통일부를 폐지해. 되나요?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인데 예. 유난히 예,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폐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 사회가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사실은 좀 막막하기도 해요. 왜냐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경제도 어려운데. 네. 하지만 아까 대표님께서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성평등한 사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네. 유쾌하고 발랄하게 계속 목소리를 내고 네. 서로의 곁이 되어서 힘주고 또 힘 받으면서 함께 차별에 맞서 나가는 것.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미니즘에 동참하는 것.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성평등 사회는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용어가 좀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성평등한 정책, 성주류화 이런 단어들이 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페미니즘도 되게 어렵잖아요. 예, 우리말로 찾아가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 학교 폭력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가정 폭력도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그 폭력성이 사실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인식의 어떤 동등한 그리고 평화로운 또 소수자를 위한 그 내용이 담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오늘 김혜정 대표님께서 나와서 우리 사회에 차별 없는 그리고 또 평화로운 공정한 그런 사회를 위해서 성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씀하셨는데요. 함께하는 율림 올해 활동 계획이 많으실 것 같아요. 2023년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소모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네.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예정이고요. 소모임의 대표적인 재밌는 소모임은 어떤 소모임이에요? 저희 재밌는 소모임 되게 많은데요. 뭐 글 쓰고 책 읽고 토론하는 수업 분야들은 되게 많고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낭독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예, 그 글을 낭독하는. 글을 낭독하면서 서로 책 읽고, 예, 거기서 어떤 에너지들을 받는 것 같아서 명상 그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줌에서 만나서 읽어요. 네. 예, 그래서 페미니즘 책들을 읽거나 인문학 책들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극기 인증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별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 세월호를 공부하는 모임들도 있고요. 아주 그리고 뭐 다양한 취미 활동, 미술부터 시작해서 네. 뭐 볼링, 뭐 그런 취미 모임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울림이 오시면 네, 그 예쁜 브로치 자수를 놓으셔가지고 또 마켓에서 판매도 판매도 하기도 하시고 했죠. 예. 재주가 많으시고 다양한 소모임으로 여성들과 또 여러 다양한 분들이 우리 안산에 모이시는군요. 예, 굉장히 재주 많은 분들이 울림에 모여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네. 울림의 문을 두들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여성 울림이죠. 함께 크는 여성 함께 울림입니다. 크는 여성 울림이군요. 네네. 네. 이 회원들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 대표님 우리 단원 FM에 처음 오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의 방송을 같이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네. 처음에는 굉장히 떨렸는데 예, 네. 지금 너무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저는 단원 FM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라디오를 지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울림도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담고 약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는 페미니즘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요. 네. 이런 공통된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연대해서 함께 좋은 도시 안산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원 FM의 발전을 기원하고 네.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혜정 대표님 정말 제가 모시고 싶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16번째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의 초대 손님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성운동가로 활동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여성들의 그런 페미니즘의 운동을 좀 드세게 보거나 또 터부시하거나 혐오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꾸준히 정말 본인의 어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우리 김혜정 대표님 가시는 길에 저는 응원하고요.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생각, 소수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마련되는 게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오는 말씀 잘 귀담아서 들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회가 가장 독재의 나라잖아요. 네, 그동안 저희 한국 사회가 그래 왔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단원 FM도 소수자의 목소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수자의 목소리가 항상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또 나정숙의 생활실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김혜정 대표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이었습니다. 마침 노래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걷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